북한이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아침에 ICBM을 쌓아 올렸습니다. 북한은 여태까지 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고 ICBM에 가까운 미사일을 대륙간 탄도탄을 대기권 밖으로 쌓아 올리고는 그것이 과학적인 목적의 위성이라고 했지 ICBM이라고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ICBM을 쐈다고 스스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ICBM이 미국 근처까지, 본토 근처까지 도달하도록 쐈으니까 이제 어쩔래? 하는 이야기를 북한이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쏜 미사일이 ICBM인가 라는 부분이 확인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고 있고, 일본도 아직 어제 쏜 미사일의 재원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북한이 평북구성,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가장 서해에 가까운 쪽에서 고각 발사로 2802km를 쌓아 올렸습니다. 5월 14일 날 북한이 화성 12호를 쌓아 올렸는데 그때 고각 발사로 2111km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그때보다도 훨씬 더 높은 고도로 올라갔고 거리는 그때 787인데 이번에는 거리가 훨씬 늘어나서 933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성 12호를 쌓아 올렸을 때 화성 12호가 날아갈 수 있는 거리는 한 5,500km 정도로 예상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 화성 12호는 중장거리 미사일로 분류됐는데 이번에 이 북한의 ICBM은 실질적으로 최소 7,000에서 8,000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도달하는 걸로 해서 지금까지 북한의 이 장거리 미사일은 괌까지는 타격할 수 있다는데 이제는 하와이는 확실한 타격권에 들어가 있고 알래스카도 일부가 사정권에 들어가고 이번 이 북한의 미사일을 최대로 높게 이렇게 거리를 잡아줄 때는 미국 본토 서부권도 타격권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5월 14일 날 화성 12호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5,500 정도를 보였는데 불과 50일 만에 화성 12호를 더 발달시켜서 화성 12호보다도 한 2,000km의 거리를 더 늘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이건 북한의 주장인데요. 북한은 대형 핵탄두 ICBM 재진입 특성 최종 확정을 했다. 미국이 불쾌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북한이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제 발사한 미사일의 이름은 화성 14형이고 이번 시험 발사는 새로 개발한 대형 중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 로켓 기술 전술적 재원과 기술적 특성을 확정하며 전투부 첨두의 열견딤 특성과 구조 안정성 등 재도립 전투부의 모든 기술적 특성들을 최종 확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북한 말은 한국 사람이 하는 말인데도 같은 한국 사람이 알아듣기가 좀 어려운데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탄두에, 즉 ICBM이라는 것은 그냥 멀리 보내면 뭐합니까? 탄두에다가 핵을 싣고 그리고 밑에는 로켓을 1단, 2단 해서 쌓아 올리는 거죠. 그것이 대기권 밖으로 올라갔다가 대기권 밖에 우주에서는 공기 저항이 없지 않습니까? 쭉 날아가다가 어느 시점에 떨어지는데 그 떨어져서 대기권으로 다시 재진입을 할 때 한 7,000도, 8,000도의 고열에 이 탄두가 마모되면서 원래 이렇게 떨어뜨리고자 하는 탄착 지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 탄두가 마모되는 부분에 있어서 골고루 이렇게 깎이고, 그리고 또 일정한 열 내구성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하는 말을 요약하자면, 무거운 중량의 핵 탄두를 실을 수 있게 되었고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으로 ICBM이 이렇게 가질 수 있는 모든 기술적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최종적으로 ICBM 기술을 이제 확인했다. 즉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ICBM 끝에 1톤 정도의 핵탄두를 실을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북한이 아무리 뻥을 쳐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북한 중앙통신은 이 한계단 대출력 발동기의 시동 및 차단 특성을 재확정하고 비행 조건에서 새로 개발된 비추진력이 훨씬 높은 2단계 발동기의 시동 차단 특성과 작업 특성을 확정했다.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로켓 1단, 2단에 있어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정했다는 겁니다. 자, 쌓아 올렸을 때 먼저 1단 로켓의 추진력으로 대기권 밖으로 가고 그 다음에 2단 로켓으로 대기권에서 또 쭉 앞으로 나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성공을 했다는 거고, 전투부 분리 후 중간 구간에서 중량 전투부의 자세 조정 특성을 재확정하고 최대의 가혹한 재돌입 환경에서의 말기 유도 특성과 구조 안정성을 확정했다. 그래서 1단을 쏘아 올리면서 1단 로켓가 떨어지고 2단 로켓가 대기권 가면서 또 떨어지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탄두가 대기권으로 재진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흔들려 가지고 공기 저항으로 흔들려서 한마디로 방향을 이 목표한 지점에 잡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것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딜레마였는데 그것을 해결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돌입 시 전투부에 작용하는 수천도의 고온과 과부하 및 진동 조건에서 전투부 첨두 내부 온도 25에서 45도 범위에서 안정되게 유지가 됐다. 그러니까 재진입될 때 7, 8천도의 공기 저항과 고열을 견디면서 이 탄두 안은 한 25에서 45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는데 성공했다는 거고, 핵탄두 폭발 조정 장치는 정상 동작했으며 전투부는 그 어떤 구조적 파괴도 없이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김정은이 직접 이 발사를 참관했는데요. 성공 선언을 하고는 미국 놈들이 매우 불쾌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독립절에 우리에게 받은 선물 보따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건데 심심치 않게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를 자주 보내주자고 말했다 합니다. 아예 그냥 미국의 트럼프를 살살 끌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할 일이 그렇게 없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트럼프와 김정은이 하고 있는 말을 즐기는 재미도 짭짤합니다. 김정은은 원자탄 수소탄과 함께 대륙간 탄도 로켓까지 보유함으로써 북한의 국력과 지위는 새로운 높이에 올라섰고, 그리고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과 핵기업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우리도 계속 핵과 탄도 로켓을 이렇게 시험 발사하겠다. 쉽사리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말도 직접 했습니다. 자, 어제 뉴스들이 한 30분 정도를 할애했어요. 저녁 뉴스가. 이 ICBM 발사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고, 일본과 미국 언론들도 지금 화들짝 놀란 듯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여태까지 북한이 미사일을 여러 번 발사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시끄러운가라고 볼 때요, 이번에 이렇게 시끄러운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을 쐈습니다.
5월 14일에 쏜 화성 12호는 거리가 한 5,000km를 갈 수 있는 그런 중장거리 미사일이고요. 5월 20일에 쏜 이 북극성 2호는 1000km 정도가 비행 가능하고, 5월 27일에 쏜 지대공 미사일 번개 5는 150km 정도가 가능하고, 그리고 5월 29일에 이 지대함으로 쏜 미사일은 한 450km 정도가 날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월 29일에는 스커드 계열의 지대지 지대함 이런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이것은 450km 정도 날아가고요. 6월 7일에 쏜 것은 미국의 칼빈슨 같은 항공모함을 겨냥한 지대함 순항미사일, 즉 바다 위로 바짝 붙어서 날아가는 미사일로 200km 정도를 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북한이 ICBM 비슷한 것을 쐈지만은 이것을 전부 위성용이라고 우겼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날아가다가 폭발을 하거나 중간에 터졌지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북한의 ICBM 발사는 무조건 거리만 늘려서 한번 쏴본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날아가다가 터지거나 또 이 태평양의 어디에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멀리 날아가는 어떤 모양만 보이려고 했지, 저런 허접한 수준으로 한마디로 ICBM이라고 할 수 없는 정도의 초기형 거리 멀리 날기 일종의 훈련이었다고 보면, 그것이 이제 2012년에 있었던 북한의 ICBM 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의미있게 다가온 것은 최초가 5월 14일 날 2110km 고각 발사를 해서 780km를 날아갔던 화성 12호였고요. 이것은 나름대로 안정적인 거리를 제대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쏜 화성 14호는 그야말로 7,000에서 8,000km 정도까지는 안정적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전에 북한이 했던 미사일 실험과는 차원이 다른 거라는 겁니다. 북한은 지금 짧은 거, 그 다음에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거, 그 다음에 잠수함 발사 SLBM을 개량해서 육지에서 중장거리로 이렇게 미사일로 만드는 거, 또 스커드나 노동계통의 1000km, 500km 안팎, 또 그걸 좀 연장해서 1500km까지, 그래서 일본 전역에 있는 이 미국 기지나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런 미사일들을 좀 변형시켜서 지대지 지대함, 그러니까 이 한국 근교에 이렇게 출현한 미국의 켈빈슨호라든지 이런 어떤 함정들, 또 미국의 각종 비행기들을 겨냥한 미사일들을 실험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북한이 보여준 부분이 이제 대단원의 한마디로 막을 내리는 부분이 북한이 ICBM 실험에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 8,000km까지는 왔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고요. 이런 어떤 실험에 성공하기까지 북한이 로켓 기술을 따로 계속 개발을 했는데, 과거에는 이런 것이 몇 년 단위로 기술적 진보가 보였는데 이제 몇 달 단위로 기술적 진보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직접 어제 이 위성이 아니라 ICBM이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은 결국 김정은이 미국에 대해서 너네들이 레드라인이라고 설정해 놓은 것, 즉 핵의 또 다른 실험, 핵실험, 더 나아진 성능의 핵실험, 그리고 실질적인 ICBM의 발사, 이 두 가지가 미국으로는 한마디로 경고선이다. 이 선을 넘게 되면 우리가 북한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이 어제 이 실험을, ICBM 실험을 한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며칠 전에 미국에서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남북관계의 주도적 역할을 대화와 협력으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밀어주라 이랬고,
미국은 우리가 그어놓은 경계 안에서 당신이 처신해야 될 거다라는 한정하에 한번 해봐라 해준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운전석에 앉았다면서 좋게 와가지고 한국에도 성명을 발표하고 이제 독일로 가서 G20 회담에서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이렇게 다 만나면서 그 속에서 자신이 남북관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보겠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뉴스 브리핑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의 장웅이 무슨 평창올림픽 단일팀 거부했고, 더 나아가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고, 북한이 외곽기구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남북대화 주도 결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그렇다면 이것이 북한이 지금 미국과 거래를 해도 직접 거래를 하지 문재인 대통령과 왜 하겠는가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다 했는데, 어제 쏜 북한 미사일이 오후에 접어들면서 ICBM이 확인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훨씬 더 바뀌어 버린 겁니다. 2부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한국의 대북 협상 주도력은 이로써 사실상 끝나버린 것이다 라고 봐야 되고요. 북한이 이번에 이런 ICBM을 발사한 이유는 결국 미국이 아무리 우리를 압박하고 한국, 중국과 더불어서 일본과 더불어서 우리를 쪼아라고 해도 우리는 겁먹지 않고 우리 길을 가겠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미국은 다른데 쫄병들을 시키지 말고 직접 우리한테 거래를 하러 오라. 그리고 우리 보고 핵과 미사일 없애라 하지 말고 그거 인정하면서 이제 현실적인 거래를 하자. 자, 너네들이 꺼놓은 레드라인을 우리가 넘었는데 어쩌라고? 너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는데? 하려면 한번 해봐.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G20 회담에서 결국 주요 열강들의 정상들이 만나서 대북 문제를 논의할 건데,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 그 사이에, 그리고 미국 독립기념일에 정확하게 미국을 향해서 자신들의 한마디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ICBM 발사로서 보여준 겁니다. 자, 우리 실력 있어. 협상할래? 전쟁할래? 미국이 직접 나와 쫄병시키지 마. 그리고 우리는 한국은 상대 안 해.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상당히 기술 발전을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겨냥해서 발전시켜 왔다고 봐야 됩니다. 50일 만에 한 3,000km를 더 날아간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러면 미국이 꺼놓은 또 다른 레드라인인 이 핵실험에 대해서도 북한이 머지않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하고 미국이 북한을 향해서 대화를 하겠다고 달라드는 것은 북한의 의도에 굴복했다라는 인상밖에 더 주겠습니까? 북한은 의도적으로 미국이 꺼놓은 레드라인을 넘어서서 또 의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화 주도 역할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한테 협상하러 나오라고 이렇게 본때를 보였습니다. 북한이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아침에
ICBM을 쌓아 올렸습니다. 북한은 여태까지 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고 ICBM에 가까운 미사일을 대륙간 탄도탄을 대기권 밖으로 쌓아 올리고는 그것이 과학적인 목적의 위성이라고 했지 ICBM이라고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ICBM을 쐈다고 스스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ICBM이 미국 근처까지, 본토 근처까지 도달하도록 쐈으니까 이제 어쩔래? 하는 이야기를 북한이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쏜 미사일이 ICBM인가 라는 부분이 확인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고 있고, 일본도 아직 그 어제 쏜 미사일의 재원에 대해서 이렇게 거리를 잡아줄 때는 미국 본토 서부권도 타격권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5월 14일 날 화성 12호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5,500 정도를 보였는데 불과 50일 만에 화성 12호를 더 발달시켜서 화성 12호보다도 한 2,000km의 거리를 더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이건 북한의 주장인데요. 북한은 대형 핵탄두 ICBM 재진입 특성 최종 확정을 했다. 미국이 불쾌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북한이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제 발사한 미사일의 이름은 화성 14형이고 이번 시험 발사는 새로 개발한 대형 중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 로켓 기술 전술적 재원과 기술적 특성을 확정하며 전투부 첨두의 열견딤 특성과 구조 안정성 등 재돌입 전투부의 모든 기술적 특성들을 최종 확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북한 말은 한국 사람이 하는 말인데도 같은 한국 사람이 알아듣기가 좀 어려운데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북한이 평북구성,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가장 서해에 가까운 쪽에서 고각 발사로 2,802km를 쌓아 올렸습니다. 5월 14일 날 북한이 화성 12호를 쌓아 올렸는데 그때 고각 발사로 2,111km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그때보다도 훨씬 더 높은 고도로 올라갔고 거리는 그때 787인데 이번에는 거리가 훨씬 늘어나서 933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성 12호를 쌓아 올렸을 때 화성 12호가 날아갈 수 있는 거리는 한 5,500km 정도로 예상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 화성 12호는 중장거리 미사일로 분류됐는데 이번에 이 북한의 ICBM은 실질적으로 최소 7,000에서 8,000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도달하는 걸로 해서 지금까지 북한의 이 장거리 미사일은 괌까지는 타격할 수 있다는데 이제는 하와이는 확실한 타격권에 들어가 있고 알래스카도 일부가 사정권에 들어가고 이번 이 북한의 미사일을 최대로 높게 이용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ICBM 끝에 1톤 정도의 핵탄두를 실을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북한이 아무리 뻥을 쳐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북한 중앙통신은 이 한계단 대출력 발동기의 시동 및 차단 특성을 재확정하고 비행 조건에서 새로 개발된 비추진력이 훨씬 높은 2단계 발동기의 시동 차단 특성과 작업 특성을 확정했다.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로켓 1단, 2단에 있어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정했다는 겁니다. 자, 쌓아 올렸을 때 먼저 1단 로켓의 추진력으로 대기권 밖으로 가고 그 다음에 2단 로켓으로 대기권에서 또 쭉 앞으로 나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성공을 했다는 거고, 전투부 분리 후 중간 구간에서 중량 전투부의 자세 조정 특성을 재확정하고 최대의 가혹한 재돌입 환경에서의 말기 유도 특성과 구조 안정성을 확정했다. 그래서 1단을 쏘아 올리면서 1단 로켓가 떨어지고 2단 로켓가 대기권 가면서 또 떨어지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탄두가 대기권으로 재진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흔들려 가지고 공기 저항으로 흔들려서 한마디로 방향을 탄두에, 즉 ICBM이라는 것은 그냥 멀리 보내면 뭐합니까? 탄두에다가 핵을 싣고 그리고 밑에는 로켓을 1단, 2단 해서 쌓아 올리는 거죠. 그것이 대기권 밖으로 올라갔다가 대기권 밖에 우주에서는 공기 저항이 없지 않습니까? 쭉 날아가다가 어느 시점에 떨어지는데, 그 떨어져서 대기권으로 다시 재진입을 할 때 한 7000도, 8000도의 고열에 이 탄두가 마모되면서 원래 이렇게 떨어뜨리고자 하는 탄착 지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 탄두가 마모되는 부분에 있어서 골고루 이렇게 깎이고, 그리고 또 일정한 열 내구성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하는 말을 요약하자면 무거운 중량의 핵 탄두를 실을 수 있게 되었고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으로 ICBM이 이렇게 가질 수 있는 모든 기술적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최종적으로 ICBM 기술을 이제 확인했다. 즉 시험 발사가 성공